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4월 6일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이고요. 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좀 늦은 시간에 4월 5일자 금요일 마감 방송을 찍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참 변동성이 굉장히 요즘 왔다 갔다 심하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바꿔 말하면 연속 하락이 없다라는 거. 역시나 미국 증시는 계속 탄탄함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전전일 이제 장대 음봉을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우려감에 국제유가 지속 상승하고 그다음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나와서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4월 4일에 장대 음봉이 출현했었죠. 이제 그거를 바로 다음 날에 절반 이상 진화시키는 그런 하루였고요. 뭐 강한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래 이제 하락할 것 같으면은 고용 보고서 발표한 걸 가지고도 많이 내릴 수 있었는데 실제로 선물만 떨어졌었죠. 처음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 결과를 보고 한 100포인트 정도 선물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다 극복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9시 반에 급락을 했다가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본장에서 많이 올라왔던 거고. 어쨌든 고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침체는 없다고 받아들인 시장은 다시 다 끌어올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결국에는 필요한 대로 해석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속 26개월 동안 실업률이 4.0% 아래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좋은 취업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현재 자, 페드워치에서는 보시면 금리 인하 6월 달에 보일 확률이 53%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진 건 아닌데 종전에 이제 60%대 있다가 한 10% 정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7월 쪽으로 넘어가서 금리 인하를 할지 생각하고 있고 또 많게는 9월까지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장중에 이제 매파로 유명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하락하는 날에 저 얘기가 나오면은 추락이에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은 무시한 채 반등이 나온 금요일이었고요. 기사와 같이 보면은 필요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자, 여기 보험원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잠재적 요인들이 상당하다면서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성급하게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록 금리 인상이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거나 역전되면 향후 FOMC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금리를 지나치게 앞서 또는 지나치게 빨리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반등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머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원은 1년씩 돌아가며 FOMC 표결권을 갖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과 달리 영구적인 표결권이 있는 연준 이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입김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은 거의 무시하고 달렸다라는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53% 정도로 축소됐고 근데 이제 시장은 계속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애초에 올해 1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던 작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되면서 3월 달이 유력하다고 했던 초반,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봤던 시장은 이제 6월에도 어쩌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를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벌써 7월, 9월로 넘어가고 어쩌면은 그 어제 닐
엊그제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를 통틀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서서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나스닥은 연속 하락을 보이지 않고요. 여전히 강세 지속인 상태고 개인들의 숏 포지션도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우위에 속해 우위를 달리고 있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중립이거나 약간의 개인들이 숏 포지션이 조금 우세하거나 이런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만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BTFP가 종료된 3월 11일 이전의 1년하고 3월 11일 기준 이후의 1년의 상승 에너지는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보시면은 3월 11일이 한 요쯤 될 거예요. 요쯤 되고 요 기점으로 1년 여기까지 되겠네. 요 1년하고 이후의 1년은 분명히 상승 에너지 자체는 다를 겁니다. 뭐 떨어지든 횡보하든 아니면 오버슈팅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짓든 어쨌든 1년 동안 그리고 3월 11일 기점 이후 1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개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비유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마통 1억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1억이라는 마통을 파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썼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주식을 사는데 돈을 쓰거나 생필품을 사는데 돈을 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되죠. 그게 3월 11일 전에 1년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갚아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 이제 갚으세요. 연장 안 됩니다. 이때 연준이 BTFP를 연장할 것처럼 하다가 연장을 안 했죠. 물론 연장 안 한다고 했지만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것뿐입니다. 근데 역시나 얘기한 대로 연장을 하지 않았던 거고, 자 마이너스 통장 개인들이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겁니다. 갚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일시에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앞으로 1년 됐던 거. 자 여기가 3월 11일 기점으로 1년이 된 걸 갚으세요. 은행들은 돈을 뭐 주식에 썼던 어디에 썼던 간에 자 돈을 단기적으로 1년 동안 빌린 걸 썼던 것을 1년 전 건 갚으세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1년 뒤에 갚으세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갚질 않아서 이게 한 번의 타격으로 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1년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요 이후에 1년 상황에서 그 유동성을 다시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곤 있지만 이게 실제로 요 1년 때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바라볼 때도 그것도 고려하시고요. 자,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도깨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야, 이거 시장 어디서 많이 본 시장이죠? 2023년 2월달에 도깨비 장세 이후에 작년 12월, 11월 그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는데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이런 형태의 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루 걸러 하루 혹은 이틀씩 양봉 보였다 음봉 보였다가 엎치락 뒤치락 막 이런 모습들 오버나잇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도깨비 장세가 지속되고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 양음양 추세대를 또 이번에는 기준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오버나잇 배팅에 주의해야 되고요. 함부로 야 이제 하락이구나 혹은 돌파구나라고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계속 말씀드려왔죠. 이때 2월 1일, 2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터졌을 때 여기 생긴 갭 침범하지 않으면 우상향입니다.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기조를 보였죠. 콜옵션을 보유하면서 가기 어려운 롱 포지션을 쭉 편하게 보유하기 어려운 상태로 흘러갔죠. 콜옵션이 가격이 붙었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붙었다 제자리 오고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간 외가격도 있고 하니까 사실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심적으로 요 구간을 깨지 않으면 요거를 지켜내면은 우상향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나타난 여기 갭, 자 3월 21일에 나타난 갭, 요거를 건드릴 때까지는 또 다른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거를 깨지 않았습니다. 건들지도 않았어요. 건드릴 듯 말 듯 하는 이틀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신도 매도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자리는 투신이 매도 베팅을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왜? 재미 본 역사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가까운 올해에 이제는 가장 재미 봤던 거는 요때죠. 그 자리. 이제 꺾이나 싶은 자리에서 매도 베팅을 이때 7천억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봤던 때가 있었죠. 예, 투신이 어떤 추세를 깨고 나는 그 자리에서 종가에 그 방향대로 베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강한 추세를 깼을 때 매도 베팅하고 여기도 장기 추세를 깼을 때 매도 베팅을 3천억 정도 했거든요. 여기서도 강한 상승 추세를 깨는 날에 매도 베팅, 금요일도 매도 베팅을 했습니다. 반대로 돌파하는 날에 매수 베팅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에는 또 매수 베팅을 했죠. 투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고요. 하여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인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밤사이에 미국 증시 올라가면서 야간 선물이 376.40까지 또 2.65포인트 올라갔으니까 그걸 보면은 전일 고가를 또 덮어내는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야간 선물 시작점이라고 야간 선물 종가를 이제 내일 월요일에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만 해도 또 이렇게 올라서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완전히 지금 도깨비죠.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그냥 뭐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갭 상승하고 그냥 음봉으로 내리꽂는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된 예시가 있긴 하죠.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잠시 진정되고 또 올랐을 때 이렇게 갭 상승했다가 음봉을 몸통을 덮어내는 그런 날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월요일에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시 상승 시도를 하긴 할 겁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잠정 실적 발표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대비 25% 영업이익 상승.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뭐 사긴 샀는데 그 이전에 샀던 한 2, 3주 정도에 비해서는 아주 작게 샀어요. 개인한테 조금 넘겨주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호가상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문을 밑에다가 두니까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밀지 않고 다시 좀 끌어올리고 개인들이 좀 위에다가 사주기를 원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만 봐도 누가 내가 이만큼 샀는데 내 주식을 더 비싸게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조절하면서 개인들이 밑에다가 주문을 쫙 거니까 이거 장중에 라이브에 말씀드렸죠. 약간 이제 매도를 줄이고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이 위로 사주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거. 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동안에 팔았던 개인들은 다시 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일찍 팔았을까? 그렇게 삼성전자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가자마자 다 팔아버렸네. 아쉽죠. 그래서 위에서 다시 사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그걸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한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끝났어요. 오랜만에. 동학개미운동 때도 그랬죠. 다 고가에 올라와가지고 8만 원, 9만 원대 해가지고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줄곧 파는 거를 다 사줬죠. 그래서 개인들이 외국인 수익 실현하는데 돈을 보태준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때의 기억, 그걸 아마 유도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로는 아침 이제 외국인 선물이 신규 매수 우위로 출발했다가 항생 시작한 다음에 매도로 전환돼서 신규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종가로는 최종적으로는 6,300억대의 선물 매도와 함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녁 시간에 확인하니까 이제 82억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375에서 380선의 콜옵션 등가에서 멀지 않은 콜옵션들을 좀 많이 산 외국인이었고요. 금요일에는 외가 풋을 좀 많이 샀습니다. 금액이 매도 14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만 계약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좋아하는 외가 풋옵션을 많이 채운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금요일 자체는 하방 압력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선물 매도와 외가풋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가까운 콜 혹시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선물 줄인 만큼 좀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야간 선물 강세에서 효력을 보게 된 거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아까 투신 얘기했는데, 투신이 이제 종가에 4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최종적으로 4,476억 매도가 나왔고요. 요즘 근데 투신이 왔다 갔다 양음양이 도깨비 장세에 종가 베팅이 많이 틀려요. 많이 휘둘립니다. 투신이 매도 베팅을 많이 하는 날 다음 날은 상승하고 갭 상승해버리고, 또 종가에 매수 베팅 하는 날은 또 다음 날 갭 하락하면서 음봉이고, 뭐 이런 좀 휘둘리고 있는데, 실제로도 뭐 1월 달에는 성적이 완전히 퍼펙트했죠. 투신이 종가 베팅하면 그 베팅한 대로 움직였죠. 한 2월 중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월 중순 이후로는 투신이 계속 고전을 하고 계속 포지션을 쌓아 올렸죠. 3월 만기 지나서도 매수 베팅을 하면 다음날 떨어진다고 해서 청산을 하지 않고 이제 보유 포지션으로 가고 선물 미결을 늘려왔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결이 지금 26만 5천 계약이 되는데, 그 중에 투신도 많은 1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투신이 현재는 이제 성적이 좀 좋진 않아도 뭐 공격적인 종가 베팅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주목은 해야겠죠. 한번 이제 성공하면은 또 이런 계속 성공 도전을 하는 거니까 크게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그걸 써드린 거고요. 최근 투신의 성적은 1월에 퍼펙트, 2월 중순 이후로는 고전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코스닥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875 라인을 일시적으로 깼습니다. 875는 지난번에 계속 도전할 때 막혔던 자리, 그거를 시원하게 갭으로 돌파했었던 라인이죠. 여기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을 엊그제 지켰는데 금요일에는 최종적으로는 거기를 이탈했지만, 완벽하게 또 이탈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밑꼬리도 달았어요. 마지막에 뭐 3천당 제약이나 뭐 바이오들 좀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좀 밑꼬리 달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꼬리를 달긴 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죠. 뭐 이 정도면은 많이 이탈했다고 보긴 좀 그래요. 일시적으로 비슷한 자리에서 끝났다, 비슷한 자리 마감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자리는 코스닥 150으로는 1440에서 1450선이랑 매칭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특이점 요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150이 이제 코스닥 150이 엄청난 백어데이션으로 종료했습니다. 종가에 5,721계약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이제 매도 쪽으로 터져 나온 거죠. 외국인과 투신이 선물, 요거 150 선물이에요. 선물 5,721계약 터지면서 쭉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선물이 오늘 코스닥 선물이 보시면 종가에 1,418까지 뚝 떨어져서 끝났죠. 여기 보시면 종가에 5천 계약 이상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끝났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막혀가지고 종가에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최근에 베이시스가 계속 낮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가 거의 10포인트 9.93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2.05로 끝났어요. 아주 큰 백어데이션으로 종료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베이시스가 계속 백어데이션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코스닥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조금 현금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스닥 1, 2, 3, 4, 5등 1, 2, 3, 4등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취약해지면은 코스닥 150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시그널은 좋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당장에 하루하루 뭐 빠르게 나타날지까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조금 주의만 하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파생반 분들, 금요일에 제가 어떤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냈는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침부터 조금 일당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제가 목요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목요일에는 이제 범위 상단, 제가 아침에 프리장 시작 전에, 즉 8시 41분 정도에 항상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그날의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상단, 하단 정해드리고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물론 장중에 상황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있기 전에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제가 오늘의 상단을 요때 370 얼마죠? 7.8이었나요? 그렇게 얼마였지? 378.2였다. 그죠? 자, 다시 목요일에는 이제 378.2를 이제 상단으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이제 쇼 잡으신 분들 수익 난 거 목요일 마감 영상 때 말씀드렸죠. 2,5까지 갔으니까 한 틱이죠. 자, 뭐 그렇게 해서 활용했고, 또 이제 지지받은 자리에서 또 수익 날 수 있었던 거 이제 목요일 마감 영상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금요일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 이제 라인은 하단이었습니다. 하단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상하단 다 드리는데 시장 진행이 하단으로 가면 이제 하단선을 봐야겠죠. 근데 하단선이 여기였습니다. 아예 이 오차 없이 그 범위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373과 373.2 사이였는데 373.15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커트를 고려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도 좋습니다. 그렇죠? 프리장에 집중만 했다면 아침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 그 다음에 하단선 보고 공략을 했다면은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지받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뭐 커트를 하고 커트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자리가 372.3이죠. 이건 장중에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0.1 차이로 찍고 그게 그날의 저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숏포지션 우위의 날이라고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풀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라인들 하단선을 보신 분들, 하단선에서 반등을 보신 분들, 그 뒤에서는 이제 숏포지션이고 반등,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꼬이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단선 부근이네 매수, 저항이네 매도, 그렇죠? 뭐 그런 것들만 지키면, 자, 남들 많은 개인들은 반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꼬이는 거고, 공격적으로 떨어진다, 야 이거 숏이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숏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또 외국인들 수급 안 따라온다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파생반 집중할 때 그런 것들을 전략을 보시면서 하시면 꼬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증 올려주신 분들 보시면 쭉 올려왔죠. 오늘 2차 여기 9시 2분에 보시면 제가 그걸 올려드린 거 있죠. 2차 지지 하단선에서 반등 반응이 뚜렷하다, 외국인 현선물 콜옵션 매수한다. 그래서 바로 9시 4분부터 오늘 일당 하시는 거예요. 136만원, 43만원, 그쵸? 이렇게 그 다음 제시해드리고 49만원. 이제 지지 주신 거 잘 활용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하러 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수수료, 제가 연결해드리는 제휴 계좌를 통해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하고 계신 거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쭉 올려주셨습니다. 그쵸? 지지선 진입 성공하셨다. 그쵸? 콜 마무리했다. 저도 성공했다. 막판에 이제 숏포지션 우위니까 숏포지션 진입했다. 그죠? 늦게 들어와서 약속 마감했다. 숏관점 익절했다. 그죠? 많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이제 수익만 모아서 보면은 이렇게 207만원, 199만원, 43만원, 413만원, 113만원, 21만원, 137만원, 325만원, 54만원, 120만원, 49만원, 350만원, 144만원, 89만원, 113만원. 자, 모두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저 또한 계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무리 좀 말씀드리면은,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환율은 이제 1350원을 상회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거 아니다. 환율 어디 갔냐? 환율 차트가 지금 안 보이네요. 일단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외국인은 이제 중립 내지 약상방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달러 선물. 달러 선물. 외국인이 지금 중립 내지 약상방. 여기 찾았네요. 제가 모니터가 제가 11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제자리에 따리 갖다 놓는데 아까 전에 쭉 이제 준비하면서 갖다 놨다가 잠시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1350
2원이고 밤 사이에도 1353, 1350대를 어쨌든 상회한다. 결코 낮은 자리 아니죠. 월봉 추세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 속에서 4월, 5월에 1370원대 찍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낮은 환경이 아니다. 금요일은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1,400억 매도로 상방 베팅을 약간 축소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중립 내지 약상방 베팅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환율, 그 다음에 금값 여전히 고공행진이죠. 계속 랠리 보입니다. 금에 이어서 은 시세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유가 상승,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어려운 조건이 됐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4.4 찍었죠. 금요일 밤에 4.4 찍을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시장 주변 환경은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강세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태위태한 것은 사실이죠. 이게 언제 이제 발동을 걸릴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증시는 이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골로 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바로 발동이 안 걸릴 뿐이에요.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최대한 추세를 지키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마음 편한 상승세를 즐기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시장이 그런 환경인데. 특히 이제 미국은 대선, 우리는 총선 이렇게 같이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쉽게 시장이 어쨌든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가꾸려고 좋게 가꿔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금들이. 우리는 이제 총선 이후에 이번엔 또 밸류업 이슈 있으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한 기대 분명히 있죠. 그게 외국인 중심으로 특히 유럽계 자금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영국,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등.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보면 기재부 일정 같은 거 보면은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밸류업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아도 시장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가려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편하지가 않죠. 만약에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5월달에 터지는 경우에 총선도 끝났겠다 어떻게 될지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상태로 끝났을 때 이제 4월물 옵션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4월물 옵션에 대해서 성적 1등은 이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맞추셨는데 현재 개인이 1등입니다.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만 깎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익이 지금은 1등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끝날까요? 과연? 개인들의 수익이 1등으로 지켜져서 끝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거나 개인들의 포지션을 뺏어버리거나 누군가는 갑자기 양매도로 들어오면서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죠. 뺏어먹거나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수요일 총선으로 휴장일을 빼면 목요일 만기일을 포함해서 월, 화, 목 3거래일 만에 승부를 봐야 하는 만기일입니다. 짧다라는 거죠. 4월물 옵션 양매도 베팅 우위인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변동성이 강화될 수 있으니 포지션 잡는데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변동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기회가 생기면 잘 포착해서 전략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꼭 관점 생각해보시고 복귀도 꼭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